수학과 팀장 최가진입니다. 마지막에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마지막이 아니네요. 일단 문제는 어떤 걸 할까요? 2번 문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2번 문제는 중3 문제고요. 중3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중3 때 배우는 그 개념들이 쓰인다기보다는 중1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사실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중2 때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약간 들어있지만 이제 사실은 중1 때 배웠던 합동을 좀 많이 좀 잘 찾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중3이고요. 중3 아이들한테는 60점, 70점대 아이들을 기준으로 놓고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중2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3 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중2 때 배웠던 것만, 중1 때 배웠던 거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중1 조금 심한 문제, 좀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중2 아이들은 실전 문제로 그냥 보통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95점 이상대 100점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문제고요. 중3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좀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좀 점수대가 낮은 아이들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1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시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번 문제를 시키셔서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물론 아이들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되게 약해요.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두 변이 같은 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거든요. 그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성질들이 있는데, 일단 재영쌤 뭐가 있죠? 첫 번째로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뭐 보통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사실은 부르는 이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혹시 노영은 쌤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에 있는 요 각을 혹시 아세요? 꼭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두 각이 항상 같아지게 되는데 얘네를 이제 밑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밑각의 크기들이 같아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성질은 이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각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제 아이들이 외워야 하는데 보통 외우진 않고 그냥 알고만 있고 막상 그래서 문제에 적용을 잘 못 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는 필요 없고요.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1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외곽, 정말 중요하고 외우기도 쉬운데 아이들이 잘 써먹지는 못해요. 특히 이제 저렇게 복잡한 그림에서 애들이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제 각 A, B, C라고 하면 여기 C의 외곽은 이제 뭐랑 같다?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얘는 반드시 A 플러스 B랑 같다라고 일단 외우면 돼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하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항상 180도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쪽의 각을 구하는데, 보통 중1 아이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그냥 여기를 물어보면 요거랑 요거 더해서 180도에서 빼는 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풀 때도 막 아이들은 막 저기 여러 군데의 각을 막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이 외곽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편하게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 문제는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동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하면, 삼각형의 합동은 이제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합동은 저는 이제 외우기 쉽게 저는 이제 쎄쎄쎄 하다가 쌌어 라고 해요. 물론 이제 똥이겠죠? 쌌어. 근데 얘는 되게 긍정적인 아이라서
아싸라고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쎄쎄쎄 하다가 쌌는데 아싸 이렇게 외우게 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닮음을 또 배우면 닮음에서는 이제 그때는 AA잖아요. 그래서 걔는 부정적인 아이라고 이제 해서 쎄쎄쎄 하다가 쌌는데 아 하는 애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어쨌든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외우게 하면 아이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시키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외우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 S라는 거는 사이드의 약자고, 그 다음에 A는 앵글의 약자니까. 물론 가끔씩 이제 좀 어이없는 아이들은 앵글을 다 써놓고 읽어보면 엔젤 이렇게 읽는 애들도 있긴 하는데, 그런 애들 가끔씩 있기는 해요. 가끔씩. 그래서 수업시간에 놀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하고 앵글을 가지고 외우라고 하면 이제 편하게 외워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A가 S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끼인 각이라고 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변이 하나가 있고 그쪽 양쪽의 끝에 있는 각들이 같으면 같다라는 것까지 외우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끝나고 나서 좀 조금 더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에서 대성아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길이가 같은 부분을 좀 표시를 해볼까? OA랑 OB가 같고 또 OC랑 OD가 같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의 각을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의 각을 조금 더 알아야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수야, 이쪽의 각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각은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지? 75도. 마찬가지로 이쪽의 각도 똑같이 75도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꼭지각이 30도니까 주영아 여기는 똑같이 75, 또 여기도 75.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네가 합동인 걸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편하게 풀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길이가 같은 부분들을 조금 표시를 해볼 건데, 여기 AO하고 BO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얘네 둘의 길이만 같은 거지 얘하고 얘가 같은 건 아니니까 다르게 또 얘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게 보이니? 재영아, 누구랑 누구랑 합동인 것 같아? 삼각형 AOC, 그치? 이렇게 찾아주면 나의 고맙지. AOC 합동. 또 누구랑? 삼각형 BOT. 이렇게 합동인데, 이거는 왜 합동일까, 대성아? 그렇지. SAS 합동인데, 이 SAS가 왜 SAS지? 일단 AO와 BO가 같고, 그 다음에 또 CO와 DO가 같고, 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들이 각 AOC가 각 BOD로 몇 도? 80도로 두 개가 같으니까 얘들은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즉 이 선이랑 AC라는 길이랑 이제 BD라는 길이가 또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합동이니까 얘네들이 각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요 각을 내가 만약에 이제 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 생기는 이제 요 각을 X라고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랑 각이 같은 부분은 이제 여기도 X가 될 거고, 이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의 각을 구하려면 뭐를 하면 되냐면 요 삼각형을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삼각형에서 여기는 X라는 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75도라는 각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근데 여기의 각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체가 75에서 X를 빼면 되니까 여기는 75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여기는 75도 빼기 X 표시가 되겠네. 그럼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니까 얘는 그냥 사라지고 150도 끝. 이렇게 하면 이 문제의 풀이는 끝나. 근데 이제 이거를 너네가 잘 하려면 합동을 찾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너네가 문제에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연펜만 가지고 표시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항상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가 어디랑 어디랑 같은지 굵은색으로 표시를 항상 이렇게 해봐야 돼. 얘랑 같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랑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랑 같다라는 것과 여기랑 같다라는 걸 다른 표시로 좀 눈에 띄게 크게 좀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각들을 잘 보고 또는 아니면 길이나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보고 나서 합동일 거라는 전제를 미리 두고 합동인 거를 찾는 데에 집중을 해서 그 합동인 거를 찾는 거에만 처음에 집중을 한번 해본다면 그걸 합동인 걸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합동인 부분에서 각이 같은 것까지 표시를 일부러 다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 문제에서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뭐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고 이거보다는 쉬운 문제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제 중1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정삼각형 두 개를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서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걸 찾아라 라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각을 다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 다음에 여기 60도 뭐 이런 데 다 60도가 될 테니까 여기에 생기는 각이 마찬가지로 또 60도가 될 거고 요 사이에 끼이는 각이 120도가 되면서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또 같아지고 또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런 성질을 사용을 해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그 다음에 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사용을 하면 SAS 합동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여기에 점과 또 여기에서 X 표시를 해서 점 더하기 X가 120도다라는 걸 사용을 하면 60도죠. 60도라는 걸 사용을 하면 여기의 각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중1 문제나 중2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거의 이거랑 흡사한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이거는 문제집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저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문제랑 흡사한 문제지만 그림을 좀 바꿔서 낸 좀 다른 형태의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라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중1, 2 애들에게는 알려주고요. 중3 아이들은 오히려 저 문제가 문제에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기억나니? 라고 이렇게 한번 가끔씩 또 떠올리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른 이제 합동을 찾는다거나 각을 찾는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혹시 뭐 더 추가하실 부분 있나요?